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만한 모든 솔직함으로 결코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소셜미디어에서 답변을 주는 버전이 아닙니다. 직장 회의나 가족 모임에 나타나는 버전도 아닙니다. 잘 받아들여지기 위해,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유능하거나 관대하거나 안전하게, 또는 거주한 맥락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투영해야 한다고 배운 특정 자질로 나타나는 버전도 아닙니다. 아침에 처음 몇 시간의 침묵 속에 하루가 시작되고 마스크가 씌워지기 전에 존재하는 버전입니다. 피로가 필터를 조금 낮추기에 충분할 때 나타나는 버전.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자신이라고 느끼는 버전. 그 사람과 세상이 보는 사람이 같습니까? 같지 않다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데 매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칼 융은 인간이 세상에서 기능하기 위해 구축하는 사회적 마스크를 설명하기 위해 페르소나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페르소나는 필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어떤 인간도 사회 환경에 어느 정도의 적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역할이 필요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맥락에 따라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을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페르소나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융은 수십 년째 관련성이 있는 정밀도로 말했습니다. 가장 큰 심리적 위험은 마스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스크가 얼굴이라고 믿는 것. 진정으로 그 구조 아래의 누구인지가 아닌 수용되기 위해 구축된 자신의 버전을 중심으로 전체 삶을 조직하는 것. 오늘 우리는 페르소나를 탐구할 것입니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검토하기 위해서.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마스크 주변에 조직되어 있고 마스크가 덮는 것 주변에는 얼마나 조직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어쩌면 처음으로 그것이 받을 만한 모든 솔직함으로 세상의 승인이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되기를 멈춘다면 당신은 누가 될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그 질문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또한 제 경험에서 가장 해방적인 것들 중 하나입니다. 페르소나는 매우 일찍 형성됩니다. 배우는 것을 검토하는 인지 능력을 갖기 전에 환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반복된 반응을 통해 우리의 어떤 부분이 환영받고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를 가르칩니다. 어른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묻지 않는 법을 배우는 호기심 많은 아이. 감정이 과장된다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억제하는 법을 배우는 민감한 소녀. 야망이 환경에서 질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최소화하는 법을 배우는 젊은이. 갈등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마찰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입장을 부드럽게 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그 모든 학습들은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수정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단지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위험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수정들 각각과 함께 페르소나는 형태를 갖추고 진정한 자기는 공간을 잃습니다. 발렌티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발렌티나는 38살이었고 직업적 및 사회적 환경에서 비범하게 유능하고 상냥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항상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아무것도 고조되지 않도록 갈등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항상 그룹을 지지하고 것들이 작동하도록 하고 화합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그것이 강점처럼 보였습니다.
부러운 성격. 내면에서 발렌티나는 다른 것을 살고 있었습니다. 휴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종의 피로가 있었습니다. 공연하고 있는 것이지 살고 있는 것이 아닌 만성적인 감각. 대화에서 정확히 옳은 것을 말하는 자신을 듣고 자신의 말과의 이상한 거리를 느끼는 순간들. 마치 자신을 대신해 말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듣는 것처럼. 그리고 더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던 발렌티나는 화를 내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을 몰랐던 억눌린 분노. 세상이 알던 발렌티나는 잃어버린 느낌을 받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었던 슬픔. 마스크가 너무 완벽해서 발렌티나 자신도 더 이상 그것이 어디서 끝나고 다른 것, 더 자신의 것, 더 진짜인 것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구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페르소나가 너무 오랫동안 검토 없이 작동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부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너무 자동적이고 기능하는 방식에 너무 통합되어 역할로서 경험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로 경험합니다. 그 융합은 밖에서는 편안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대가를 치릅니다. 페르소나가 함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필요한 정밀도로 이해하기 위해 그 과정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탐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차적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이 드는 자신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만드는 작은 적응들의 축적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 메커니즘들 중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역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페르소나 발달의 건강한 과정에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진정한 특성, 가치, 필요, 세상에 있는 특별한 방식을 가진 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그 자기는 각 맥락에서 자신의 어떤 측면을 제시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합니다. 페르소나는 자기의 도구이며 삶의 다른 영역을 탐색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됩니다. 문제적인 과정에서 순서가 역전됩니다. 환경의 기대, 사회적 압력, 일찍부터 배정된 역할들에 의해 형성된 페르소나가 우선순위를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떤 페르소나를 채택할지 결정하는 대신 페르소나가 어떤 자기가 표현되도록 허용되는지를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전이 완료될 때 페르소나가 첫 번째이고 자기가 페르소나의 요구를 충족시킨 후 남은 것일 때 건강한 적응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페르소나의 경직화입니다. 유연한 페르소나는 맥락에 따라 중심과의 접촉을 잃지 않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직업적 맥락에서는 더 격식을 갖추고 친밀한 맥락에서는 더 자발적이고 책임의 상황에서는 더 진지하고 휴식의 상황에서는 더 유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맥락에서 자신의 것으로 인식 가능한 중심적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경직된 페르소나는 모든 맥락에서 같은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왜냐하면 적응 도구가 되는 것을 멈추고 고정된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전문적이고, 항상 강하고, 항상 상냥하고, 항상 돌보는 사람, 항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사람은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될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입니다.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진정으로 느끼는 것과 페르소나가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것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되는 인지적 및 감정적 자원. 그 소비는 자동적이고 대체로 무의식적입니다. 하지만 누적됩니다.
페르소나 유지에서 오는 피로는 신체적 과도한 노력의 피로와 다릅니다. 충분히 쉬지만 신선하지 않게 느끼는 피로입니다. 달성한 것들과 공명하지 않는 성취감의 부재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어느 시점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되지 않는 느낌. 발렌티나가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분명히 성공한 삶을 살지만 어딘가에서 자신에게서 먼 것 같은 느낌. 그것이 페르소나 유지의 에너지 비용입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그림자에 배정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가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모든 것, 무시하거나 부드럽게 하거나 변형하는 모든 것,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기 그림자라고 부른 것, 심리의 지하실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식에서 벗어나 그것은 페르소나가 표현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증상으로, 과잉 반응으로,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강한 매혹이나 반감으로. 경직된 페르소나와 축적된 그림자 사이의 관계는 직접적입니다. 페르소나가 더 경직될수록 표현되지 못한 것이 더 많이 지하실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축적이 클수록 그림자가 더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의식이 제어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지 못한 것을 찾을 때까지. 이제 페르소나가 특정 방식으로 작동하는 네 가지 차원을 탐구해 봅시다. 사고의 차원에서 페르소나는 자기 인식에 특정한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자신에 대한 페르소나의 이미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필터링됩니다.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감정의 차원에서 페르소나는 허용된 감정과 허용되지 않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유능한 페르소나는 공개적인 취약성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냥한 페르소나는 공개적인 불만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한 페르소나는 필요를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감정들은 경험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과도한 페르소나는 윤기 개성화라고 부른 것의 핵심 방해물입니다. 자신이 되는 과정. 페르소나 안에 갇힌 사람은 페르소나가 허용하는 버전에 자기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에 의해 자기의 전체가 아닙니다. 신체 차원에서 페르소나는 신체가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근육 긴장, 페르소나와 일치하지 않는 감정을 억누르는 데 사용됩니다. 페르소나를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더 큰 신체적 이완, 그리고 페르소나가 충분히 낮춰질 수 있는 순간들에서의 신체 해방감, 이제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옵니다.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기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그 확인으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유용한 것을 파괴하지 않고 사회적 적응이 항상 진정성에 대한 배신이라는 순진한 믿음에 빠지지 않고 하지만 점점 더 가시적인 비용을 치르는 융합을 영속시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페르소나와 작업하는가.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작업이 솔직하기 위해 근본적인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적이 아닙니다. 페르소나는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린 도구입니다. 목표는 마스크 없는 존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맥락에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인간, 상황에 따라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는, 모든 순간 모든 사람에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그 사람은 맥락에 따라 표현을 조정하는 사람보다 더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적응과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목표는 마스크가 마스크라는 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제 쓰고 있는지 알기, 언제 필요하고 유용한지 알기, 그리고 언제 에너지 면에서 너무 무겁고, 너무 전체적이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탐색 도구가 아닌 감옥이 되었는지 알기. 첫 번째 작업 도구는 페르소나 목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성찰의 순간에 신성한 시간 동안이나 자신에게 허용하는 침묵의 공간에서 최대한의 솔직함으로 이 질문들을 하세요. 공개적으로 일관되게 보여주는 자신의 어떤 부분이 나를 완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까? 어떤 감정, 생각 또는 경험의 측면을 외부에 닿기 전에 정기적으로 걸러냅니까? 어떤 맥락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가장 가깝다고 느낍니까? 어떤 맥락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와 표현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큽니까? 올바른 답이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더 또는 덜 솔직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의 솔직함은 뒤따르는 과정이 얼마나 유용할지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두 번째 도구는 내면 거울의 실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성찰 공간에서 이 질문을 하세요. 이번 주 진정으로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말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불편함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순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토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다르게 선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구는 자기가 페르소나의 전체적인 중재 없이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윤기 개성화라고 부른 것의 가장 실용적인 차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공간은 거의 없고 적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글쓰기일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부분적으로 낮춰질 수 있는 특정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일 수 있습니다. 외부 평가가 기준이 아니고 내면 과정이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예술, 움직임, 어떤 실천일 수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장소들입니다. 페르소나 아래에 압축된 것이 조금 확장될 수 있는 곳, 이미지 유지에 보통 쓰이는 에너지가 다른 것에 투자될 수 있는 곳, 이 공간들을 개발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심리적 위생입니다. 마스크 아래에 있는 것이 마스크보다 나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답이 필요합니다. 페르소나 아래에 있는 것은 완벽하게 고상하거나 완벽하게 일관되거나 완벽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페르소나가 인내로 위장하는 법을 배운 분노가 있습니다. 페르소나가 통제로 위장하는 법을 배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페르소나가 약점이라고 부르며 숨기는 법을 배운 필요들이 있습니다. 구축된 이미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채널을 찾지 못한 창의성이 있습니다. 허락을 찾지 못한 감수성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필터링되어 그 사람이 더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세상을 보는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인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페르소나가 종종 차단하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페르소나 아래에 있는 것은 균일하게 어둡거나 빛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정도의 진정성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연결은 마스크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발렌티나는 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방식으로가 아닙니다.
구축한 모든 것을 깨는 방식으로도 아닙니다. 질문들로. 아무도 읽지 않는 사적인 글쓰기로. 처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가 아닌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할 수 있었던 대화들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접근으로부터 관계의 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발렌티나가 페르소나에서 그들과 관계 맺기를 멈추고 비록 부분적으로라도 더 진짜인 무언가에서 관계 맺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페르소나 작업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완벽함이나 완전한 투명성이 아닙니다. 완전히 밖에서 안으로가 아닌 안에서 밖으로 조금 더 사라진 삶.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납니다. 이 채널은 더 승인된 삶보다 더 진정한 삶이 비록 더 어렵더라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결정한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불편한 질문을 계속해서 기꺼이 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 없이 나는 누구입니까? 찾는 답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스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답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